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동영상에서 허깅 페이스의 그 유용한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모델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허깅 페이스에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이 모델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데이터셋 그리고 스페이스 그리고 각종 그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논문이 담겨 있는 부분도 많은 좋은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델하고 스페이스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다 살펴본 건 아닙니다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봤고요. 오늘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물론 첫 번째 시간으로 기초적으로 데이터 세트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셋도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데이터 셋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예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Natural Language Process with Transformer라고 하는 원서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그 GitHub의 코드 부분을 제가 참조를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실습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 세트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이 코드 부분은 물론 그 향후에 더 나아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그 동영상 밑에 이 코드를 올려놓은 그 블로그를 제가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개선했거나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된 데이터 세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 관련 데이터 세트를 어떻게 확인해 보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세트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그 안에 그 샘플로 어떤 데이터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 세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데이터 세트 부분들을 좋은 데이터 세트를 가져다가 그런 부분을 학습시키고 또는 이걸 이용해서 밸리데이트하거나 테스트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부분을 인스톨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인스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돌리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사전에 좀 돌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깅 페이스 허브라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도 그 데이터 셋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둘 다 깔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세트에서 리스트 데이터 세트, 즉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이런 부분 확인해 보는 그런 함수를 가져다가 기본적으로 허깅 페이스 안에 데이터 세트가 몇 개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프린트를 통해서 요거는 데어라 몇 개 있냐 데이터 세트가.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개수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개수는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돌려놨을 때 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돌려놨을 때는 보시면 59,899개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찍어주고 있고요. 그 중에 처음 10개는 이러한 데이터, 이게 지금 데이터 세트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가서 보셔서 한번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에 데이터 세트를 한번 쳐보시면요. 여기 지금은 개수가 더 늘어났죠. 59,907개. 즉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 데이터 세트를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세트를 물론 캐글이라든지 다른 쪽
그 좋은 데이터들도 그쪽도 많습니다만 이 허깅 페이스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데이터 세트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확인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허깅 페이스 허브에 있는 리스트 데이터 세트를 불러오면, 예를 들어 여기는 2개 정도만 제가 샘플로 출력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 관련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관련된 링크라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거 쓴 사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DOI라든지 URL이라든지, 그리고 페이지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그 데이터 세트의 그 설명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파이썬을 통해서 관련된 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특정한, 저희들이 지금 이 경우에는 감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 중에 이모션이라는 데이터셋을 불러다가 이모션이라는 변수에다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션을 이렇게 하면 그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모션에 대한 그 데이터셋이 어떤 건지.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모션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트레인, 학습 데이터가 16,000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2,000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2,000개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성도 텍스트, 라벨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지금 그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 딕셔너리의 사전이라는 부분이죠. 사전에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 그리고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파이썬에서 보면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파이썬을 처음 아직 안 보신 분은 그 딕셔너리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키와 그거에 대한 값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키에 해당하는 게 이 트레인,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이 테스트, 이게 키 값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값은 이 뒤에 있는 이런 피처 또는 넘버, 이런 부분들을 값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딕셔너리와 유사한 형태의 그 구조를 가지고 이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 앞부분에서 트레인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번 뽑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피처에 이렇게 텍스트 라벨이 되어 있고 16,000개의 그 행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에서는요, 그 le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length, 즉 길이입니다. 즉 그 데이터셋에 어떻게 보면 그 개수를 쉽게 말하면 개수인 거죠. 여기 보시면 16,000개. 그러니까 이렇게 치셔도 되지만 특정한 데이터 세트에 대한 이렇게 len, 즉 length 하면 그 개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특정한 그 데이터셋의 특정한 몇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보여줘.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괄호 하고 그 안에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그 몇 번째라고 할 때는 이 파이썬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게 1이 아니고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0이라고 하는 건 가장 첫 번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찍어줘 하면 텍스트에는 I didn't feel humiliated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고, 라벨은 이게 감성 분석이니까 0번에 해당하는 감정이 들어가 해당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관련된 데이터셋에 컬럼 네임스라고 하면 그 컬럼의 네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컬럼은 텍스트 레벨, 물론 여기는 지금 딱 2개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훨씬 더 데이터 종류가 많으면 그 컬럼 네임스 부분도 많이 그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할 때 컬럼 네임스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eatures, 즉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한 features 하면 특성입니다. 제가 여기에 주석을 다 달아놨습니다. 즉 이 데이터셋의 특성에 대해서 인쇄해줘,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텍스트에는 이거는 스트링,
스트링은 문자열이죠. 즉 텍스트는 문자열로 되어 있고 레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클래스 라벨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감성 부서 sadness, joy, 그죠? love, anger, fear, surprise 이렇게 해서 관련된 감성이 이렇게 그 분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관련된 데이터셋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칼럼의 네임, 특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자재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 파이썬에서 이렇게 하면 그 5개에 대한 그 데이터를 일단 찍어줘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게 I didn't feel humiliated 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스트링이기 때문에 요게 두 번째 그죠? 그 다음 게 세 번째에서 5개에 대한 텍스트 그 다음에 라벨도 5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0, 3, 2, 3에 해당하는 라벨 그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줄로 구글 콜앱 할 때 이 한 줄로 옆으로 쭉 써 있으니까 이게 그나마 5개 찍었으니까 그렇지 더 많은 거를 찍었으면 이게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랬을 때 혹시 구글 콜앱을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을 쓰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렇게 물론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출력 포맷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프리티 프린트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p 프린트라고 하는 부분을 임포트해서 여긴 프린트가 아니죠. p 프린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와 같이 한 화면 안에서 그 폭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그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혹시 보시면 좀 전에는 그전에는 텍스트가 앞부분에 있고 레벨이 뒷부분에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pprint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알파벳 순서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 순서가. 그래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pprint를 하는데 그냥 위에는 여기까지 썼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 옆에 sort 딕셔너리에서 false라고 하면 원래 순서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시면 텍스트가 위에 있고 라벨이 다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은 지금 라벨을 필요 없이 이 경우에는 텍스트만 5개 보여달라 그런 거고요. 만약에 라벨만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라벨로 쓰면 되시죠. 그러면 라벨만 5개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데이터 세트를 불러다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그 성격 그리고 관련된 구성 내역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으면 좀 전 거에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관련해서 감성 분석과 같은 그런 데이터였고요. 이 부분은 타임 시리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시계 특히 경영이라든지 경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 같은 부분은 저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중에서 그 전기 사용량에 대한 타임 시리즈를 가져다가 제가 한번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본 그 실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에 가서 이게 보시면 지금 이게 저희 데이터 세트죠. 데이터 세트 안에 이렇게 많은데 이 다양한 데이터 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 여기 여러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만 여기 타임 시리즈에 대한 여기 밑에 있죠. 이 부분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선택을 하시면 이 안에 관련된 데이터 세트가 지금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워낙 다른 것들이 방대하게 더 많고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계속 들어오는데 이 첫 번째에 있는 Electricity Load Diagrams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을 한번 가져다가 제가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관련된 이 내용들은 제가 국문으로 표시한 부분도 정리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올리면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같이 영문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내용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물론 그 실습 내용은 제가
추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하시게 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설치를 하시고요.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아까 심처럼 그 관련된 데이터 셋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독특하게 불러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데이터 셋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로드할 때 UCI라든지 롤링 이밸류에이션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롤링 이밸류에이션 부분은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시계열 분석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시계열 분석을 가져올 때 이렇게 몇 가지 구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끊어갖고 갖고 올 거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계열 분석할 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매개 변수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불러오는 기본 구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아마 여러분이 돌리실 때 약간 저 위 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십니다. 그럼 좀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셨을 때 관련된 데이터도 여기도 보시면 딕셔너리 형태로 트레인, 이건 한 370개 이런 내용의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는 2590개. 왜 그러냐면 여기 7개를 통해서 돌려서요. 그리고 이 밸리에이션도 370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좀 위와 달리 이렇게 불려왔을 때 제가 어떤 변수에 할당을 안 시켜놔서 제가 다시 한번 중복해서 이렇게 electricity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electricity를 프린트해 보시면 당연히 위에 있는 요와 같은 형태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electricity 안에 관련된 데이터를 세트를 불러온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 중에서 트레인만에 대해서만 한번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한번 찍어 보실 수도 있고요. 위하고 동일합니다. 저 위쪽에 그 감성 분석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 부분의 키값을 가져서 분석을 하시면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트레인 이 부분 그죠? 이게 가져와서 트레인 일렉트리스 데이터셋에 넣은 부분, 그 다음에 테스트 일렉트리스 데이터셋에 넣은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랭스를 각각 구하면 당연히 저 위에서 해답이 있는 것처럼 370개, 2590개 이렇게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랭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데이터 세트를 보셨던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그 구조, 그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 세트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방법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불러다가 그 안에 어떤 데이터 세트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세트를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 경우에서도 보시면 트레인 일렉트리스 데이터 세트 중에 0, 이건 가장 첫 번째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해보셨을 때도 이 안에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위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스타트, 타겟, 그 다음에 fit static category, 그 다음에 아이템 ID 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타트,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이 부분. 그 다음에 타겟, 타겟 이 부분이 여기 타겟에 있고, 타겟 숫자가 이게 그 데이터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아래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돌리시면 다 관련된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이게 지금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다 올리시면 너무 길어서 아마 시간이 쭉 넘어갈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R 프로그램에서 한번 돌려보듯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럼 네임, 여기서도 마찬가지 컬럼 네임 하면 좀 전에 데이터 필드의 이름처럼, 그죠? 스타트, 타겟, 뭐 아이템 아이디까지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역시 퓨처 특성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그 데이터 필드별로 어떤 특성으로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겟 같은 부분은 지금 숫자로 저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은 플롯 30 이거는 실수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도 5개 정도 데이터를 좀 찍어줘 하면 이렇게 관련된 걸 5개 데이터들을 쭉 찍어줍니다. 이것도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피프린트 하면 밑으로 찍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역시 아이템 넘버, 아이템 아이디도 마지막 처음부터 5개 찍어줘 하면 이렇게 M1001, MT001, MT005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찍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포르투갈의 370개 지역의 변전소의 전력 부하에 대한 시계열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가서 보시면 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학습이라든지 또는 연구를 위해서 사용할 보실 데이터들이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허깅 페이스의 이 데이터 세트 중에서 감성 분석에 있는 데이터 세트 중에 하나, 그리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좋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